자,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입니다. 자, 경험적 가족 치료는 가족 안에서 이제 경험이에요, 경험. 경험적 가족 치료고 이 경험 어떠한 경험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사소통 경험이에요. 자, 말하는 의사소통에 의해서 경험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경험을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잘못된 의사소통의 경험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는 다른 모형으로 의사소통 모형이라고 합니다. 의사소통 모형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것도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특징을 보면은 가족 안에서 의사소통의 명확화를 강조하고 의사소통이 모호하며 간접적이고 낮은 자존감에 가족의 문제가 기인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하는데 이 잘못된 거예요. 저 명확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에게 계속 화를 내요. 그럼 그 아들은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빠랑 이야기하기 싫고 아빠가 싫고 이렇게 되겠죠. 문제가 이제 이런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는 것이 경험적 가족 치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족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가족의 상호작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개개인의 경험 수준을 증가시켜야 돼요. 어떤 경험 수준?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의사소통의 경험 수준. 긍정적 의사소통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시켜야지만 친밀한 가족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전통적 의료 모델이 아니에요. 전통적 의료 모델은 문제를 해결하면 끝난다고 보는데 현재는 뭐냐면 성장 모델입니다. 성장 모델. 뭐냐면 우리가 뭐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문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장 모델이에요. 그래서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거죠. 잠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이 있는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이 성장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 성장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능력 부족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능력을 뭐 하는 거야? 향상시켜 주려고 합니다. 자, 계획과 사정과 배입에 있어서 자기 존중, 생존 유형, 가족 규칙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이 가족 규칙들이 어떤지, 그리고 자기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보는 거죠. 자, 가족과 개인의 상호작용, 경험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어떤 경험? 의사소통 경험이요. 경험을 변화시키면 어때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잠재력,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법들을 사용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가 가족 조각이에요. 가족 조각, 아까 이야기했죠. 시각적으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시각의 각, 조각의 각, 같다라고 해요. 가족 관계를 조각, 표현하는 거예요. 조각으로 표현해서 그 성원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기법인데 뭐냐면 내가 보는 거 타인의 느낌과 감정을 동작으로 만드는 거예요. 몸짓, 위치, 자세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요. 뭐 하는 거야? 내가 눈으로 보고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해서 힘들구나.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이 이 가족 조각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동작, 행동, 몸짓, 자세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것이 가족 조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를 호랑이처럼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런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가족 조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역할극이 있어요. 역할극 또는 역할 연습이라고 하는데요. 자, 뭐냐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도록 하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역할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상황들을 역할극으로 표현하는 건데, 자, 아버지가 있고요. 아들이 있어요. 둘이 싸웠어요. 어젯밤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 역할, 아들은 아버지의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 기존에 있었던 어제 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들은 이야기 있죠.
그걸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아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들은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죠. 아버지가 야, 너 밤늦게까지 이 새벽까지 술 먹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그거 좀 조심하고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고 또 좀 일찍 들어와라 라고 얘기했더니 아들이 뭐라고 아버지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술 먹고 들어오는 거 갖고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싸웠던 거예요. 자, 그거를 아들이 이제 아버지 역할을 얘기했죠. 그러면 아버지는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어제는 생각 못 했었는데 아 맞다 내가 아들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들도 다 커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오지랖 넓게 괜히 간섭을 했구나. 그렇게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믿어줘야 되는데 믿지 못한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아들은 뭐라고요? 아, 아버지가 또 나를 걱정하고 건강이라든지 무슨 위험한 사건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걱정해서 이야기한 내용인데 내가 또 거기에 대고 또 성질을 내고 그랬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다른 구성원의 위치와 경험을 함으로써 다른 구성원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역할극이에요. 역할을 다르게 하다 보면 우리 뭐예요? 서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했는데 입장이 바뀌어버리면 어때요? 조금은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것이 바로 역할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가족 그림이 있어요. 가족 그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족의 상황들, 내가 다른 사람들,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는 기법이 가족 그림이에요. 가족으로 그림 그리는 게죠. 무서우니까 막 호랑이로 그려. 막 아빠를 호랑이로 그리면 아, 아빠가 무섭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가족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가족 그림. 자, 시각, 가족 조각이란 시각적으로 표현, 행동, 몸짓 이런 것들로 시각으로 눈으로 봐서 알 수 있게끔 행동 표현하는 것들은 가족 조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의사소통 유형이에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이 경험적 가족 치료는 의사소통 모형이 중요하다. 자, 첫 번째, 회유형이 있어요. 자, 회유형. 아, 우리 비난형부터 볼게요. 자, 비난형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비난형. 내가 너보다 잘났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찍어 눌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뭐하다. 이런 다른 사람의 결점, 단점들을 발견하고요.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이 비난형이에요. 내가 왜 상대방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런데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비난형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까요? 우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그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정을 못 해줘, 안 해줘. 근데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인정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지위로 막 찍어 누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비난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타인들이 복종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느끼려고 유형하는 것이 비난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비난이 A가 B를 계속 공격했던 거예요. 그러면 A가 비난형이 되는 거고요. 자, B가 회유형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 항상 자신보다는 상당하게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유형이 회유형입니다. 자존감이 낮아가지고요. 어떤 비판에도 동의하고 상대방에게 인정을 얻으려고 하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막 비난형이 계속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유형은 듣고 있으면 아 맞아요. 내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비난형입니다. 회유형과 비난형. 자, 초이성형이 있는데요. 초이성형은 차가운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초이성형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을 믿을 게 못 돼요. 나도 믿지 못하고 사람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차가운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유형이 이 초이성형이다. 그래서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항상 이성적인 행동으로 즉 차가운 느낌을 주는 것이 이 초이성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어떤 사람들 만나면 뭐 말하는 거 보면은 정말 차가워요. 뭐 이제 얼음같이 다가가지 못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초이성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산만형이 있어요. 산만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산만하다라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요. 자, 쉽게 하면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상황 파악을 못하고 지금 상황이 장난칠 때인지 아니면은 좀 긴장해야 될 상황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문제가 막 심각해서 분위기가 막 싸한데 거기서 막 장난치고 있어요.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산만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상황에 맞지 않은 주제를 꺼내는 것 같이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유형이 산만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 있어요. 일치형이 있습니다. 일치형. 일치형이 있는데, 자, 일치형이 뭐냐라고 하면은 내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유형이 일치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전달해요. 그래서 내 감정이라든지 내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치형만 의사소통 유형에서 일치형만 긍정적이고요. 산만형, 초이성형, 비난형, 회유형은 모두 부정적 감정들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족사전 기법 중 가족 조각이에요. 가족 조각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 가족 조각이 뭐라고 했어요? 가족 관계를 조각으로 표현한다고 해요. 시각적으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구성원에 대한 사항들을 인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뭐 친밀감이라든지 이럴 때 뭐는 친밀감이라든지 규칙, 가족에 대한 규칙, 감정 이런 것들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친밀감 표현할 수 있고요. 가족 규칙, 가족의 감정 이런 것들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 리을 가족의 교육 수준 이런 것들 내가 가족 교육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대학교까지 나왔어. 고등학교만 나왔어. 뭐 대학원을 나와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의 교육 수준은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1번 가족의 교육 수준은 표현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족 조각이라고 얘기하는 거 느끼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동작이나 이런 것들 느끼는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육 수준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2번 사트의 의사소통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우리 이제 의사소통 5가지 있죠. 회유형, 비난형, 산만형, 초이성형, 그다음에 일치형 요 5가지였어요. 당신이 그 일에 그렇게 생각하고 섭섭해하는 것을 알겠소. 당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두 사람의 상황 인식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와 그때 감정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소. 자, 뭐예요? 자, 쉽게 말하면 A랑 B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야, 너 그때 그렇게 이렇게 했던 행동들이 나 지금 너무 섭섭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B가 A에게 섭섭해 라고 이야기하니까 섭섭한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알겠어. 야, 네가 왜 섭섭한지 알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면 내가 이래 섭섭해. 그런데 너가 섭섭한 건 이해한다. 그런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거 때문에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섭섭하다고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오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A와 B가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땠어요? 문제가 없었죠. 자, A가 B가 섭섭하다고 얘기했는데 A가 뭐인 거예요? 그 섭섭함을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죠.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유형. 그것은 뭐예요? 일치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성형, 산만형, 회유형, 뭐 수용형 이렇게 있는데 이성형은 초이성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차가운 느낌을 받는 것들. 산만형 뭐요? 산만형 뭐라고 그랬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뭘 못하는 거예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회유형 다른 사람의 비유 맞히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에 맞춰주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답은 1번이네요. 일치형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용을 들어보면 어떠한 문제, 서로의 입장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사티어의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사소통 모형.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 사티어는 경험적 가족치료라고도 부르긴 하지만 의사소통 모형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델이라고도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모형 이렇게 나온다면 또 당황하지 말고 의사소통 모형이나 경험적 가족치료가 똑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 1번. 자존감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우리 이제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요?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자존감 형성이 목적이에요. 개인의 내적 과정을 끌어내기 위해 빙상기법을 활용한다. 자, 뭐 우리 요 내용은 빙상기법 이게 뭔지 모르죠. 우리가 이제 빙상기법 이런 것들은 이제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빙상기법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왜냐면 또 알려고 하면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야기 빙상기법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안 할 건데 이거 그냥 찾아보지 마세요. 자, 3번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솔직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수용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타인과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티의 경험적 가족 치료는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사소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4번 회유형의 의사소통은 기능적 의사소통이다. 자, 우리 회유형이 어떤 영역이었어요? 회유형, 나보다 다른 사람, 남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비율을 맞추려고 그랬어요. 남의 비율을 맞춰서 그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받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회원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고 어떠한 비판에도 동의하고 상대방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유형이 이 회유형이었습니다. 기능적 의사소통이 아니죠. 기능적 의사소통은 뭐였어요? 일치형이죠. 일치형이 기능적 의사소통이고요. 회유형도 역기능입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번. 정서적 경험과 가족체계에 대한 이중 초점을 강조한다. 그렇죠. 정서적 경험, 의사소통에 대한 정서적 경험이 중요하고 그게 가족체계에서 어떻게 나오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초점을 보려고 하는 것이 이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 또는 의사소통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회유형은 역기능이에요. 역기능. 의사소통은 그 역기능 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일치형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